오늘은 6학년 2단원 7번째 시간입니다. 각기둥과 각불도 거의 끝나가는데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업 순서는 복습, 개념, 연습으로 진행됩니다. 각각의 단계가 지나갈 때마다 집중력을 잃지 않게 스스로 노력해 주세요. 지난 시간 익힘책 과제는 익힘책 26쪽과 27쪽이었습니다. 미리 해결해 오지 못한 친구들은 지금이라도 영상을 멈추고 해결한 후에 정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모두 해결해 보았으면 정답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입체 도형을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밑면이 다각형인 도형을 모두 찾아서 써보세요. 밑면이 다각형인 도형은 가, 나, 다, 라, 바였습니다. 마는 각이 없기 때문에 다각형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밑면이 다각형이고 옆면이 삼각형인 입체 도형을 찾는 문제입니다. 옆면이 삼각형인 입체 도형은 나, 라가 있지요. 세 번째는 밑면이 다각형이고 옆면이 삼각형인 입체 도형을 무엇이라고 하나요? 라고 묻습니다. 이것은 지난 시간에 배운 각불이었습니다. 가와 다 같은 도형은 무엇이라고 하지요? 네, 맞습니다. 각기둥이지요. 바의 경우에는 각기둥이 아닌데요. 그 이유는 밑면이 서로 합동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2번 문제입니다. 각불을 보고 물음에 답하세요. 옆에 각불에서 밑면은 면, 니은, 디귿, 리을, 미음입니다. 평평하게 세워질 수 있는 부분이 한 면밖에 없기 때문에 밑면을 찾기가 훨씬 용이합니다. 밑면과 만나는 면은 몇 개인가요? 4개였습니다. 옆면을 모두 찾아 써보면 면, 기역, 니은, 디귿, 면, 기역, 디귿, 리을, 면, 기역, 리을, 미음, 면, 기역, 미음, 니은이 있습니다. 항상 시작이 기역이 되게 되는데요. 그 이유는 오늘 본문에서 다시 한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3번 문제입니다. 입체 도형을 보고 표를 완성해 보세요. 가는 각기둥, 나는 각불인데요. 이 문제를 통해서 각기둥과 각불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알아보는 것 같습니다. 가와 나는 밑면의 모양이 모두 육각형입니다. 하지만 도형 가는 옆면의 모양이 직사각형, 나는 옆면의 모양이 삼각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가는 밑면의 수가 2개, 나는 밑면의 수가 1개이지요. 이렇게 각기둥과 각불은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4번 문제입니다. 다음 입체 도형이 각불이 아닌 이유를 써보세요. 이 입체 도형은 각불이 아닌데요. 그 이유는 옆면의 모양이 삼각형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뾰족한 점을 가지고 있지도 않죠. 이렇게 지난 시간까지 배워봤던 각불의 기본적인 특성에 대해서 복습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각불의 구성 요소와 각불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을 조금 더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교과서 40쪽입니다. 각불의 이름을 알아봅시다. 각불의 밑면을 찾고 그 둘레를 색연필로 따라 그어보세요. 가에서의 밑면은 이곳, 나에서의 밑면은 여기, 다는 이곳을 밑면이라고 합니다.
이 밑면을 각각 둘레를 따라서 그려보면 이렇게, 나는 이렇게, 다는 잘 보이지 않네요. 이렇게 됩니다. 각 도형들에서 각불의 밑면이 어떤 다각형인지 알아보면 가는 삼각형, 나는 사각형, 다는 오각형임을 알 수 있습니다. 각기둥을 배울 때를 잘 기억해보면 쉽게 알 수 있는데요. 각기둥의 이름은 각기둥 밑면의 모양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각불도 그러한데요. 각불의 이름을 짓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복습해 보면 밑면의 모양에 따라 삼각형이면 삼각불, 사각형이면 사각불, 오각형이면 오각불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 가지 각불을 살펴보고 각불의 구성 요소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과 면이 만나는 선분을 우리는 무엇이라고 하였죠? 네, 맞습니다. 모서리라고 하였었죠? 가에서는 면과 면이 만나는 선분이 몇 개일까요? 찾아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나의 경우는 파란색으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임을 알 수 있었죠. 그럼 오각형의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규칙이 있다면 아마 10개가 될 것 같은데요. 세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가 맞았네요. 다음으로 선분과 선분이 만나는 점 뭐였죠? 네, 꼭지점입니다. 꼭지점이 몇 개인지 세보면 하나, 둘, 셋, 넷, 가는 4개, 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 다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각불의 높이를 재는 방법에 대한 것인데요. 각불은 수직하게 서 있지 않기 때문에 높이를 재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우리가 키를 잴 때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우리 몸도 울퉁불퉁하기 때문에 몸을 따라서 잴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키를 잴 때 보면 꼿꼿하게 수직하게 서서 재려고 노력을 하죠. 그 이유는 높이를 제대로 재려면 수직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장계, 키를 재는데 보면 이렇게 자 같은 것, 이렇게 평평한 것을 머리 위에 대고 키를 재게 됩니다. 그 결과 높이를 잴 때 자와 또 하나의 자, 여기서는 직각삼각자를 사용하였는데요. 꼭 직각삼각자가 아니더라도 직각하게 되어줄 수 있는 자라면 무엇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아래부터 수직하게 높이를 재게 됩니다. 이 부분은 이렇게 재기도 하지만 옆에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시면 가운데 부분에 요 위에 뾰족한 점부터 바닥까지 수직하게 그은 선분을 높이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각각의 명칭에 대해서 다시 복습을 해보면 면과 면이 만나는 선분을 모서리,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는 점을 꼭지점, 꼭지점 중에서도 옆면이 모두 만나는 점을 각불의 꼭지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각불의 꼭지점은 이름 자체에서도 알 수 있듯이 각불의 주요한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각불에서의 높이는 밑면의 수직인 선분의 길이. 근데 어디서 시작되냐면 각불의 꼭지점에서 시작되지요.
이 부분은 정의를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꼭 익혀두시기 바랍니다. 각불의 높이는 각불의 꼭지점에서 밑면의 수직인 선분의 길이라고 말이죠. 각 명칭을 다시 복습해 보면 면과 면이 만나는 이 부분을 모서리라고 하고요. 각불에서 주요한 특징인 이곳을 각불의 꼭지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 다시 말하면 모서리와 모서리가 만나는 부분은 꼭지점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지금 각불의 꼭지점으로부터 밑면으로 수직하게 그은 이 선분을 높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각불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각기둥을 배우고 나서라서 조금 더 쉽게 느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41쪽의 각불 연습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주세요. 모두 해결해 보았으면 함께 정답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육각불의 겨냥도에서 밑면은 노란색으로, 모서리는 파란색으로, 꼭지점은 빨간색으로 표시한 다음 밑면, 모서리, 꼭지점이 각각 몇 개인지 써봅시다. 색깔을 준비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인데요. 밑면은 1개가 있었지요. 그리고 모서리를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보면 모서리의 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12개가 됩니다. 그 다음 꼭지점의 수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가 되지요. 그럼 여기서 추가 문제로 팔각불의 경우에 모서리의 수는 몇 개일까요? 그리고 팔각불의 꼭지점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스스로 해결해 보고 정답이 맞는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래요. 다음 시간에는 2단원 동안 얼마나 잘 배웠는지,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2단원 동안에 배웠던 각기둥과 각불의 특징, 특히 각기둥은 전궤도 그리기가 나와 있었기 때문에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정 어렵고 스스로 할 수 없을 때 최선은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부분은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꼭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2단원도 어느덧 마지막인데요. 그동안 열심히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